네, 지난 일요일 미국 프로농구 NBA의 살아있는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41년의 짧은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슈퍼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국경과 종목을 초월해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 열기를 들여다보면 운동선수를 넘어서 삶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노력의 끝판왕으로 불린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의 스토리를 더한 더 스포츠, 스포츠부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고가 난 지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요. 자,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비롯해 모두 9명이 사망했었죠. 헬기 사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고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헬기 추락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헬기가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탑승했던 9명이 모두 사망을 했었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길도 농구를 위해 가던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딸만 넷인데 10대인 둘째 딸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 9명이 사망을 했고요. 현재 이제 사고 원인이 조사 중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추락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단은 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을 했다라는 것만 현재까지 밝혀졌고요. 조사의 어떤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까지는 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지문 감식을 통해 코비 브라이언트 시신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종목의 경계를 넘어서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NBA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요. 또 야구, 골프, 뭐 테니스 등 그야말로 뭐 국경 또 종목의 어떤 구분선을 초월해서 지금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적으로 또 경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탈리아 그 산시로 구장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그제였습니다. AC 밀란 컵 대회 직전에 이제 추모 시간을 가졌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전에 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AC 밀란의 팬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에 거주한 2년 때문이었는데요. 전설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다음 이제 보실 장면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서도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선수 조코비치죠. 세계 랭킹 현재 2위 이 선수인데 조코비치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왔다고 해요. 경기 8강전 이후 승리 직후에 저렇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등번호 그리고 딸의 애칭인 지지 사랑한다라는 저런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두 선수의 인연이 굉장히 각별했다고 했는데요. 조코비치가 8강전 승리 직후 인터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의 인터뷰를 보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needed some advice and some support, you know, he was there for me. He was my mentor, my friend, and it's just heartbreaking to see and to hear what has happened to him and his daughter. 지금 조코비치가 세계 랭킹 2위인데요. 1위로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네요. 자, 이렇게 뭐 종목에 관계없이 또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뭐 단순히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이 이 선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뭐 자타공인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슈퍼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NBA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수의 이름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NBA를 대표하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 이제 과연 누가 조던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냐가 항상 관심이었고 포스트 조던을 누가 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트 조던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량 면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떤 전설이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록만 살펴봐도 뭐 엄청납니다. 먼저 기록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LA 레이커스로 뛰었는데요. 자, NBA 파이널에서 우승한 게 5차례고요. 올스타 선발이 18번.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2번 빼고 올스타에 모두 선발이 됐고요. 올림픽 금메달 2번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무려 8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경기에서 지금 81점을 넣은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은퇴 경기에서도 60점을 기록하면서 전설로 남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려한 이런 기록보다 좀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열정이에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선수 초기에는 등번호 8번을 달았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등번호 24번을 달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번을 단 이유가 하루 24시간 그리고 농구에서 공격 제한 시간이 NBA는 24초거든요. 이 24시간과 24초를 매 시간 매 초에 정말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 100%를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등번호를 작성을 했고요. 코비의 이런 경기 또 농구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네. 바로 당신이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면 그 일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어록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네. 실제로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코비 그렇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이거를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100%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체력적인 문제 또 어떤 감정적인 문제 그 이외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 않고요. 특히 운동선수처럼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데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끝판왕, 노력형 천재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는데요. 그 사례가 나는 예전 플레이오프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선수 네. 초기에 초반에 슛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이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에어볼이라고 하죠. 농구 선수에게는 굉장히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슛을 했을 때 림에 맞지 않고 그대로 공이 떨어지는 걸 네. 에어볼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볼을 연속 5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날 밤 돌아가서 경기 물론 졌고요. 돌아가서 정말 한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워 밤새도록 체육관에서 슈팅 연습을 했다고요. 그만큼 자신에 대해 굉장히 철저했던 선수인데요. 예. 연습량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노력형 천재라고 불리는지를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비만의 훈련 루틴이 있었어요. 하루에 6시간을 꼭 훈련을 했고요. 일주일에 6일은 무조건 훈련을 했고 1년에 6개월을 훈련을 했는데 농구 선수들은 시즌이 있잖아요. 예. 저 훈련이 시즌이 아닌 비시즌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예. 보통 선수들이 하루에 3-4시간 정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농구 코트 안에 5개의 지점을 그려놓고 하루에 슛을 200개를 던졌는데요. 이게 성공 기준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패한 슛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1,500개 정도를 슛을 연습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후 똑같은 지점에서 페이드 어웨이 슛이라고 해서요. 상대 수비를 피하기 위해 뒤로 점프를 하면서 하는 농구의 이제 슈팅 기술인데 예. 이 슛을 또 각 지점에서 100개씩. 그러니까 성공 기준으로 100개니까 500개를 성공해야 이 슈팅 훈련을 마무리했던 거죠.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연습벌레예요. 그러니까 예. 타고난 재능도 있겠습니다만 이 타고난 재능에 정말 본인만의 피땀 나는 노력을 얹어서 예.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가 됐고 팬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열정, 노력 이런 부분에 열광을 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전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스트 마이클 조던의 이제 대표 주자였다고 하는데, 네. 자, 이 마이클 조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조던이 은퇴를 거의 준비할 때쯤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는 전성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두 선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코비 브라이언트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조던의 모든 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방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선수이죠. 네. 하지만 포스트 모던으로 추앙받았지만 객관적 또 주관적인 어떤 평가에서는 조던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일부 기록,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통산 득점이나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득점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조던을 넘어선 일부 기록들도 있습니다. 조던이 생전에 코비에 대해 남긴 그 평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른 선수는 이 자신이 모두 이길 수 있지만 코비와의 1대1 대결만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네. 말을 남길 정도로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도 인정을 한 거죠. 네. 뭐 선수 시절에도 그렇고 은퇴 이후에도 그렇고 저희가 뭐 멘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신력이 좋은데 이 부분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하면요, 화려한 기록이라든지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런 모습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노력,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코비 브라이언트가 굉장히 좀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흥미로운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산 득점에서 지금 4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 예.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반대로 코비 예. 브라이언트가 이른바 슛 그러니까 슛을 시도했을 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 실패 네. 개수에서 예. NBA 통산 1위예요. 보통 야구에서도 예. 홈런 1위인 타자가 그렇죠. 삼진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예. 그만큼 많은 어떤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슈팅 실패 말 그대로 실패인데 코비 브라이언트의 말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일단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했고요. 실패는 성공의 선결 조건이고 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통해
배워야 정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특히 자신이 운영하던 유소년 농구 교실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죽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런 철학을 가르침을 받았던 선수들이 앞으로 미래에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철학과 삶의 이런 부분들을 NBA에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비 브라이언트는 죽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의 정신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네. 게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에어볼이 많이 나온 날 밤새서 연습을 했다고 네,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또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공 스토리는 곧 코비 브라이언트의 실패 스토리고 이 실패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로 이어진다라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설의 반열에 올라갔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패 확률도 높았을 경우에 네. 그 팀에서 이것을 또 수용할 건가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LA 레이커스의 전성기 시절에 이제 전설적인 센터 중에 한 명이 샤킬 오닐과 이제 팀 동료였고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당시 네. 샤킬 오닐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향해 슛을 너무 난사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자기 중심대로 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제 비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네.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 즉 공격적인 농구를 해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그게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몸소 실천을 했고요. 또 스포츠 격언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면 팬을 얻고 네. 수비를 잘하면 우승컵을 얻는다라는 예. 얘기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려함 그 자체인 어떤 코비 브라이언트의 공격이 예. 그만큼 좀 매력으로 끌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런 화려한 이면에 또 2000대 초반에 성폭행에 연루가 되면서 물론 네. 당시 이제 피해자가 거기서 취하를 하면서 이제 사법 처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예.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 사망 이후에도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일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팬들의 이런 이윤을 살펴보면 예. 바로 그 성폭행 사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 이것도 역시 큰 실패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큰 어떤 슈퍼스타가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선수였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순히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스포츠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네. 그런 어떤 삶의 교훈, 어떤 철학, 방향성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스포츠도 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그런 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스포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멘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